맛있어서 매일 드시던 그 과일이 사실은 조용히 콩팥을 녹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년 여름집에서 몸에 좋다 생각하고 과일을 드신 뒤 갑자기 숨이 차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수천 명입니다. 그냥 노화가 아니라 잘못 구운 과일 하나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중년과 노년의 콩팥을 지켜온 신장내과 전문의 강민규이가 아니라 여러분 곁에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장미 같은 여자 의사라고 생각해주세요. 저는 수많은 검진표와 수치를 보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어르신 10명 중 명이 몸에 너무 좋다. 자연식이다. 라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시는 그 과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이 조용히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니 진실을 오늘 제가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조금은 무서울 정도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과일 4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둘째, 이미 지쳐버린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셋째, 얼마나 언제 어떻게 드셔야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독이 되는지까지 모두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냉장고 속 과일이 당신의 수명을 줄이는 칼륨 폭탄인지 아니면 콩팥을 살리는 천연약인지 오늘 여기서 그 운명이 갈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콩팥을 살릴 과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2 작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한 歩미리 지키는 것, 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 치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바빠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누군가 아플 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과일을 조심하세요. 이 음식은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같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병이 터진 뒤에야 약을 처방하고 수술하고 투석을 준비하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차갑고 밝은 병원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오래도록 웃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콩팥이 지쳐있고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역과 기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마치 20에서 30년 쓴 정수기 필터가 점점 막히 또 콩팥의 역과율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을 때 먹던 방식 그대로 과일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이 아니라 모독 가오멜이 됩니다. 바로 그 칼륨 폭탄이 심장과 콩팥을 조용히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은 단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 당신의 삶을 바꿀 존 지식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아신다면 투석을 피할 수도 있고 심장 마비를 예방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의 몸을 지키는 힘을 갖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첫 번째 과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3 작성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60세 이후 절대 드셔서는 안 되는 첫 번째 과일 최후 바로 참외입니다. 여름철마다 피로 회복에 좋다, 수분 보충에 좋다 하며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참외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칼륨 폭탄 파레라입니다. 참외 한 개에는 무려 45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콩팥의 역과 기능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칼륨을 전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피 속에 칼륨이 쌓여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게 되죠.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손발이 간질거리거나 입 주변이 절린 느낌이 오다가 예고 없이 심장이 불교수칙하게 뛰고 심하면 단 1분, 2분 안에 심장이 멈춰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응급실에서는 참외를 먹고 호흡곤란 부정맥으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하신다는 겁니다. 참외가 몸에 좋은 과일인데 설마 이게 문제일 줄 몰랐어요. 맞습니다.
참외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과일 갑옷이라는 사실 의료진조차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참외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칼륨뿐만이 아닙니다. 참외는 수분이 매우 많아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체내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혈관과 장기 사이에 고이게 됩니다. 그 물이 폐로 차면 폐부종이 발생해 숨을 못 쉬게 되죠. 즉 참외한 조각이 시원하고 좋다가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는 심장폐의 전목 콩팥, 동시에 위협하는 삼중폭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콩팥이 약한 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 나이가 드신 분이라면 오늘 이후로는 참외를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두 번째 위험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에 좋다는 이미지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과일입니다. 그러나 콩팥 건강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키위가 숨겨진 칼륨 지뢰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키위 100g에는 약 3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키위를 한 개만 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개, 3개씩 깎아서 한 번에 드시거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서 드시죠. 이렇게 되면 칼륨 섭취량은 순식간에 600mg까지 치솟아 버립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진 사람에게의 수치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들어온 칼륨을 콩팥이 걸러내지 못하면 피 속에 그대로 쌓여 심각한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더 무서운 상황은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AC 억제, ARB 계열의 혈압약, 안지오텐신 억제들은 칼륨이 있습니다. 이미 약 때문에 칼륨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키위 2개가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 순간 몸 안에서는 콩팥이 감당하지 못할 칼륨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혈압약 푸스 키위 조합은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몰랐던 심장 부정맥의 위험한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외래에서 이런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원장님 요즘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이 없어요. 검사해보면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침마다 키위를 2개씩 먹었어요. 건강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키위는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절대 안전한 과일이 아닙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 만성 신부전 전 단계라고 들은 분, 다리가 자주 붓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분이라면 키위 섭취는 가능한 한 피하거나 정말 꼭 드신다면 1개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과일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많은 분들이 물 대신 먹는다고 착각하는, 하지만 사실상 콩팥을 무너뜨리는 과일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로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절대 조심해야 할 과일, 바로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수박은 물이 많으니 콩팥을 씻어주겠지? 더울 때 수분 보충엔 수박만 한 게 없지?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60세 이후의 어르신들에게는 수박이 물이 아니라 몸 안에 들어가는 과도한 홍수가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원래 우리 몸속에 물을 조절하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만큼은 남기고 불필요한 수분은 소변으로 내보내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댐의 기능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필터는 막히고 배수 펌프는 느려지고 물을 내보낼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박처럼 수분 함량이 90%가 넘는 과일이 갑자기 들어오면 콩팥은 그 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처리하지 못한 물은 몸 안에 그대로 남게 되고 그 물은 가장 먼저 폐로 몰립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폐부종입니다. 폐에 물이 차면서 숨을 못 쉬게 되고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답답해져 새벽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름철 응급실에서는 수박을 먹고 후흡곤란으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매년 수백 명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평소 다리가 자주 붓는 분, 혈압약 특히 인뇨 제회럿 복용하는 분, 신부전 진단을 받은 적 있는 분, 소변량이 줄어드는 걸 느끼는 분, 밤에 자주 숨이 차거나 기침이 나는 분, 이런 분들에게 수박은 시원한 간식이 아니라 폐를 물로 채우는 결정적인 방화가 됩니다. 환자분의 사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75세 남성 어르신이셨죠. 더운 날 갈증이 나서 수박 반 통 정도를 계속 드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숨이 차서 응급실로 오셨고 검사해보니 폐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심각한 폐부종 상태였습니다. 산소 호흡기와 응급인뇨를 맞고 겨우 생존기와 응급인뇨제를 맞고 겨우 안정되셨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수박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수박은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위험한 과일 수 있습니다. 물 대신 먹는다는 생각. 수박은 몸을 시원하게 한다는 생각. 여름이라 괜찮다는 생각. 이 모든 생각이 콩팥 기능이 약해진 몸에서는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네 번째 주스로 먹는 순간 치명적 독이 되는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고드릴 과일은 오렌지, 특히 오렌지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오렌지는 비타민C가 많아서 몸에 좋다.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이면 활력이 나잖아.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 형태로 섭취할 때는 위험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왜일까요? 오렌지를 주스로 가면 과일 속 칼륨이 농축되어 단번에 혈액 속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생 오렌지 한 개에는 약 230mg의 칼륨이 들어있지만 주스 한 컵에는 오렌지 3조 4개의 칼륨이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즉, 한 입 마시는 순간 칼륨 폭탄을 그대로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칼륨은 젊을 때는 이로운 미네랄이지만 60세 이후 콩팥이 약해지면 칼륨을 걸러낼 힘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칼륨은 피 속에 계속 쌓여 고칼륨 혈증을 일으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손발이 저리고 입주변이 얼해지고 근육이 마비되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신 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실려온 어르신 사례가 매년 반복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렌지를 주스로 만들면 당분이 급격히 농축되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피가 끈적해지고 끈적한 피는 콩팥의 미세혈관 사구 체어를 탁하게 막아 콩팥 기능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는 건강을 위한 음료가 아니라 콩팥과 심장을 동시에 위협하는 위험한 음료가 됩니다. 한 67세 여성 환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건강 생각해서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 마셨는데 왜 콩팥 수치가 더 나빠졌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분의 검사 결과는 칼륨과 크리아티닌, 콩팥 기능 지표이 모두 상승해 있었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끊고 식단을 조절하자 8주 뒤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렌지 자체도 주의해야 하지만 오렌지 주스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건 의사들이 실제 임상에서 가장 많이 경고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혈압약 AC 억제 ARB 복용 중인 분, 당뇨를 앓고 있는 분종이 자주 생기는 분, 평소 피로감이 심한 분파 수치가 조금이라도 나빠졌다는 얘기를 들은 분, 이제 여러분은 60세 이후 절대 섭취하면 안 되는 과일 사지를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탑4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임상에서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의 콩팥 수명을 되살린 과학적으로 입증된 강력한 회복 식품입니다. 본격적인 기적의 과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내용, 바로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사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위험한 과일을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콩팥을 살리는 과일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과일들을 식단에 포함한 뒤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고 부종이 줄고 피로감과 소변 이상 증상이 개선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딸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딸기는 달아서 당뇨에 나쁘지 않나 걱정하시지만 사실 딸기는 콩팥턴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콩팥은 매일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염증과 손상에 쉽게 도출되는데 엘라그산은이 염증을 잠재우고 손상된 세포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 제이널 오브 시애니엘 뉴트리션 연구에서도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30% 이상 느려졌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칼륨 함량입니다. 많은 과일이 칼륨 폭탄인데 반의 딸기는 100g당 약 150mg 정도로 상당히 안전한 편입니다. 즉 콩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딸기는 콩팥 건강을 지키면서 먹을 수 있는 드무는 과일이라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자주 추천됩니다. 저에게 찾아왔던 한 68세 박모 어르신도 처음에는 과일을 전혀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딸기는 하루 7-10발 정도는 약처럼 드셔도 안전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실천한 뒤 피로감이 줄고 소변 거품이 사라지고 아침에 붓던 손발도 한 달 뒤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만 딸기를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꼭지를 떼고 씻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물에 녹아 빠져나가고 잔류농약이 딸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은 뒤 먹기 직전에 꼭지를 떼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루 권장은 중간 크기 딸기 7-10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딸기는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콩팥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혈액을 맑게 해주는 천연 회복제와도 같은 과일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두 번째 기적의 과일, 바로 파인애플의 놀라운 회복 원리와 콩팥을 살리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인애플은 단맛이 강해서 콩팥에 안 좋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지만 사실 파인애플은 콩팥을 회복시키는데 놀라운 힘을 가진 과일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효소에 있습니다. 브로멜라인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로 우리가 고기나 콩류를 먹고 난 뒤 발생하는 단백질 찌꺼기를 잘게 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배출되지 못한 단백질 노폐물이 사구체를 막아 여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인애플 속 브로멜라인이 단백질 찌꺼기를 부드럽게 분해 콩팥이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꽉 막힌 배수구에 배수세정제를 부어 막힌 곳을 뻥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브로멜라인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 신장 조직의 붓기를 줄이고 손상된 부위가 더 망가지는 것을 억제합니다. 칼륨 함량도 매우 안전합니다. 파인애플은 100g당 칼륨이 약 109mg 정도로 같은 양 기준 바나나의 1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달콤함을 즐기면서도 칼륨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든 과일입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단맛 과일로 파인애플이 자주 추천됩니다. 실제 사례. 제 진료실에 오셨던 70세 여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소화불량과 붓기로 고생하며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식단에서 통조림 파인애플을 즐겨 드시길래 즉시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통조림 파인애플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통조림 속 설탕 액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콩팥을 더욱 빠르게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생 파인애플로 드시라고 권장했고 그 후 6주 만에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콩팥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인애플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파인애플의 가장 강력한 회복 성분인 브로멜라인 과육보다는 가운데 심지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는 버리지만
심지를 얇게 썰어 꼭꼭 씹어 두시는 것이 콩팥 회복에 훨씬 더 좋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 파인애플 생과일 2-3조각, 밥그릇 반 공기 정도 양.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화도 돕고 콩팥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파인애플은 콩팥질하는 막힌 필터를 부드럽게 청소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달콤하지만 결코 배신하지 않는 콩팥 건강의 진짜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요산과 콩팥 독소를 낮추는 기적의 과일 세 번째 체리의 놀라운 의학적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체리입니다. 체리는 과일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과일로 불릴 만큼 콩팥 건강에 탁월한 힘을 가진 특별한 과일입니다. 특히 요산 낮추는 능력은 어떤 과일보다 강력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의 공통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요산 수치 상승입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 발작이 일어나고 몸 곳곳에 염증이 발생하며 콩팥 내부에서는 뾰족한 요산 결정이 쌓여 사구체와 세포를 마치 유리 조각처럼 긁어버립니다. 이렇게 계속 손상이 누적되면 콩팥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체리 속에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요산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쌓여있는 요산 결정까지 녹여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연구에서도 체리를 꾸준히 먹은 통풍 환자들은 통풍 발작 위험이 35% 감소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의학계에서도 널리 인용될 정도로 체리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대표 사례입니다. 체리는 왜 콩팥에 좋은가? 체리가 콩팥 건강에 좋은 이유는 4가지입니다. 요산을 낮춘다. 콩팥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을 바로잡음. 부종을 줄인다. 안토시아닌이 혈관 염증을 가라앉혀 제 흐름 개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 혈당 지수가 20 내외. 당뇨 환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 수면의 질을 높인다. 멜라토닌 성분이 수면을 도와 콩팥 회복 속도를 높임. 실제로 제 진료를 받던 박성훈 할아버님은 요산 수치가 계속 올라 통풍 발작이 잦아졌습니다. 발가락이 붓고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죠. 제가 체리를 하루 10추 15알 드시라고 권했고 3주 뒤 요산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콩팥 기능 수치 또한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선생님 발이 아프지 않고 퉁퉁 붓던 게 거의 없어졌어요. 라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체리를 고르는 법과 최적 섭취법. 색이 진한 건발일수록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하루 10추 15알이 적정량입니다. 자기 1시간 전에 먹으면 멜라토닌 효과로 수면에 도움됩니다. 냉동 체리보다 생체리가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체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콩팥 속 독소, 요산, 염증을 동시에 낮춰 콩팥 필터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연 치료제와도 같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 4번째 기적의 과일, 한국인의 식탁에서 특히 중요한 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데 있어 배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과일입니다. 4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신장학계에서도 신장을 부드럽게 치유하는 과일로 인정받는 특별한 식품입니다. 앞서 수박은 수분이 너무 많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배는 전혀 다릅니다. 배 역시 수분이 많지만 수박에는 없는 결정적인 성분 바로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펙틴이 콩팥을 살리는 이유. 펙틴은 수용성식이 섬유로 스펀지처럼 몸속 독소를 흡착해 부드럽게 소변으로 끌고 나가는 작용을 합니다. 즉, 배는 막힌 콩팥 배수관을 자연스럽게 뚫어주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펙틴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보입니다. 나트륨 배출 촉진 부종 감소 독소 결합 후 배출 사구체 부담 감소 염증 완화 콩팥세포 손상 억제 장내 환경 개선 콩팥 염증 반응 완화 이처럼 배는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염증 독소 나트륨 체액 정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과일입니다. 배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치유 성분 루테올린. 배 껍질에는 루테올린이라는 물질이 특히 많이 들어있는 데의 성분은
기관지 염증뿐 아니라 사구체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인 몸이 잘 붓고 열이 오르고 갈증이 심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배는 열을 내리고 독을 빼는 과일로 불려왔습니다. 동의부감에서도 배는 허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하며 가래와 기침을 먹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효능은 콩팥 환자에게 직접적인 회복 효과로 이어집니다. 배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껍질을 깎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 껍질에는 과욕보다 5배 많은 항산화 성분과 루테올린이 들어 있습니다. 꼭 깨끗이 씻어서 껍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얇게 슬라이스해서 먹기. 끓여서 배숙 배차로 만들어 먹기. 배차는 칼륨이 더 줄어들고 치유 성분은 더 농축되어 콩팥에 아주 이상적입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 배 반개 또는 작은 배 1개의 이런 배 2섬 정도? 이 양이면 붓기, 소변 상태, 피로감이 일주일 안에 변하는 것을 직접 느끼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 환자 중 72세 김모 어르신은 수년간 다리 붓기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배숙을 하루 한 번 드시도록 권했더니 2주 만에 붓기가 60% 이상 감소했고 숨쉬기 힘들던 가슴 답답함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배는 콩팥이 회복하는데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과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사지,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의 의학적 원리와 올바른 섭취법을 모두 이해하셨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과일들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즉 섭취 골든 타임과 콩팥을 살리는 5대 규칙을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과일도 효과가 반만 납니다. 본격적인 실천 가이드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단계, 바로 기적의 과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콩팥이 진짜로 회복되는가, 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먹는 시간, 방법, 양을 잘못 지키면 오히려 콩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저는 좋다는 과일을 열심히 먹었는데 왜 오히려 붓기가 심해졌을까요? 하고 묻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먹는 타이밍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콩팥을 되살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과일치 5대 황금 원칙 골든 타임을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아침 식사 후 1시간이 최적의 시간. 공복 과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빈속에 들어간 과일의 유기산이 위벽을 강하게 자극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콩팥 혈류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반면 아침 식사 후 1시간은 혈당이 안정되고 위산 분비가 적절하며 흡수가 가장 부드럽기 때문에 콩팥이 부담 없이 영양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원칙, 저녁 7시 이후 과일 금지.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늦은 밤 과일을 먹으면 콩팥은 밤새 여과 작업을 하게 되어 다음날 얼굴과 손발이 붓는 원인이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밤에 과일을 드시면 부종과 혈당 상승이 훨씬 심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원칙, 하루 총량 200g 이하. 좋은 과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콩팥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00g은 어느 정도냐면 딸기 7to 10발알, 파인애플 2-3조각, 체리 10to 15알, 배 반개의 정도가 하루 총량으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아침, 점심 2번으로 나누어 섭취하면 콩팥이 훨씬 덜 필요해집니다. 네 번째 원칙. 30번 이상 꼭꼭 씹기. 대부분 과일을 3-5번 씹고 넘기시죠. 그렇게 드시면 과일을 소화하느라 위장이 과한 에너지를 쓰게 되고 콩팥으로 가야 할 혈류가 위장으로 빼앗깁니다. 하지만 30번 이상 씹으면 침속 소화 효소가 충분히 작용해 과일의 영양 성분이 부드럽게 분해되고 콩팥이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꼭꼭 씹기만 제대로 지켜도 소화 불량, 붓기,
속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5번째 원칙.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 과일 플러스 우유, 과일 플러스 요거트, 과일 플러스 곡물 쉐이크. 건강해 보이지만 콩팥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과일의 산 플러스 우유 단백질 뱃속에서 덩어리를 만들고 소화장애 가스 복통 신장 결석 위험 상승. 과일은 반드시 과일 단독 섭취가 원칙입니다. 물과 함께 먹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약물 복용 중인 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다면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뒤에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일 속 특정 성분이 약물 대사 효소를 자극해 약의 혈중 농도를 과하게 올리거나 반대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압약 ARB/AC 억제연륨을 증가시키는 성질이 있으므로 과일 섭취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5대 과일 섭취 원칙만 정확히 지켜도 콩팥 수치는 놀라울 만큼 안정되고 붓기 피로 요산 문제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환자들의 회복 사례와 함께 과일 섭취만으로도 콩팥이 되살아난 현실적인 변화들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실제로 죽어가던 콩팥이 되살아난 환자들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였습니다.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끝이다. 이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식습관이 콩팥을 망가뜨린 것처럼 올바른 식습관은 콩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68세 박성원 어르신의 기적 같은 변화.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박 어르신의 얼굴은 잔뜩 그을린 흑빛이었고 발목과 종아리는 풍선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이미 곧 투석을 준비하십시오라는 말까지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마치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으로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직 손주들도 돌봐야 하는데 그 절박함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분께 가장 먼저 냉장고 속 과일부터 바꾸라고 했습니다. 참외 아우트, 수박 아우트, 키위 아우트, 오렌지 주스 아우트.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딸기, 배 파인애플, 체리 중심의 식단을 시작하셨습니다. 섭취 시간과 양, 약 복용 간격까지 말씀드린 골든룰을 그대로 실천하셨죠. 그 결과 3개월 만에 크리아티닌 수치가 3, 5, 1, 2로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드은 회복 속도였습니다. 부었던 다리는 모두 빠지고 이제는 손주들을 번쩍 안고 집 앞 작은 산까지 산책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손을 잡아드리자 박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님이 제 인생을 2번째로 주셨어요. 그분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치료가 아닌 단지 냉장고 소기를 바꾼 것 그 한 가지였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72세 여성 환자의 사례. 지지 못합니다. 72세 여성 환자의 사례. 10년 만에 붓기 사라짐. 또 다른 분은 평소 얼굴과 다리에 붓기가 심해 아침마다 발등을 주먹으로 눌러가며 생활하던 72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그분은 과일을 좋아해서 하루 과일량이 무려 500g에 달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수박, 멜론, 오렌지였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칼륨 수치 5, 7 위험 단계 사고체 여화율 36중 등도 신부전 혈액 농도 점도 증가. 저는 그분께 과일 종류뿐 아니라 과일을 먹는 방식부터 완전히 바꾸도록 했습니다. 4주 후 붓기가 사라지고 전날 신었던 신발을 그대로 신을 수 있게 되었다며 저에게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과일만 조금 조절했을 뿐인데 이렇게 몸이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과일의 종류와 섭취 방식은 콩팥의 부담을 줄이느냐 폭발시키느냐를 결정하는 스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칼륨 조절, 요산 배출,
염증 감소, 혈관 청소, 수분 밸런스 회복. 이 모든 기능은 딸기, 체리, 배, 파인애플 같은 과일이 가진 천연 성분의 힘입니다. 콩팥은 침묵하는 장기지만 한번 회복 신호가 들어오면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반응합니다. 바로 위 환자분들처럼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특수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정확한 방법으로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콩팥도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콩팥은 도와달라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오늘부터 냉장고 소기를 바꾸고 먹는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기적의 과일조차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장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실천하면 좋은 과일도 독이 될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안전장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아무리 완벽한 섭취 루틴도 내 콩팥 상태에 따라서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에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기적의 과일이라니까. 누구나 먹어도 안전하겠지?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콩팥은 아주 예민한 장기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태에 따라 섭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이미 신부전 사기 오이라면, 만약 사구체 여가율 GFR이 30 이하로 떨어진 상태라면 딸기, 배, 파인애플처럼 칼륨이 낮은 과일조차도 콩팥이 배출하지 못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칼륨 1g조차도 심장의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 없이 과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딸기 시바를 건강에 좋다니까 아침 공복에 드셨다가 갑작스런 심전도 이상으로 응급실에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2. 혈액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 0 이상이라면 칼륨은 심장이 걸러내지 못하면 순식간에 심장 근육을 마비시키는 독이 됩니다. 칼륨 수치가 5, 0 이상이라면 딸기, 파인애플, 배, 체리 모두 섭취 제한이 진료 가이드라인입니다. 아무리 소량이라도 콩팥이 감당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와 상담한 뒤 섭취량을 정해야 합니다. 3. 특정 혈압약비 A 억제 복용 중이라면 이 약들은 칼륨 수치를 높이는 부작용이 있어 좋은 과일조차도 칼륨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로사르, 발사르, 텔미사르탄, 리시노프릴, 에날라프릴. 이 약을 먹으면서 수박, 오렌지 같은 고칼륨 과일을 드시면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크레이사, 과일 섭취 후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다음과 같은 증상은 고칼륨 혈증과 콩팥 부담 증가의 초기 신호입니다. 손발이 갑자기 저림, 입술 주변이 찌릿하고 감각이 둔해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리듬이 불규칙해짐, 근육이 갑자기 힘이 빠짐, 속이 미식거리거나 갑작스러운 피로감. 이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즉시 과유 섭취를 중단하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5. 적용 대상과 비적용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기적의 과일 4가지는 신장 기능이 30주 60% 수준으로 떨어진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별도의 맞춤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부전 말기 투석 중 칼륨 상승 경력이 있는 분, 신부전 진단을 받은 분,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손상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과일도 약처럼 정해진 용량으로만 드셔야 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결론,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건강은 남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와 혈액검사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남이 대신 챙겨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알고 선택하는 순간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콩팥을 10년 더 젊게 만드는 하루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면 좋은 과일의 효과가 2배가 되고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위험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진짜 변화로 이어지게 만드는 하루 3가지 콩팥 회복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직접 적용해보고 혈액 수치가 안정되며 붓기, 피로, 호흡 곤란까지 좋아졌던 검증된 루틴입니다. 이 습관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지만 실제로는 콩팥 기능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 공복 물 한 잔의 타이밍.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콩팥을 갑자기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밤새 이어진 탈수와 혈액 농축 상태에서 물 한 번에 300추 500ml를 마시면 콩팥이 급하게 물을 처리하려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일어나고 15분 뒤 미지근한 물 120ml 한 잔 오이 한 잔이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콩팥이 무리 없이 일을 시작하게 만들어 하루 전체의 여과 효율을 높여줍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 중 아침 물 한 잔만 바꿨는데도 소변 거품과 붓기가 절반 이상 줄어든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습관. 저녁 7시 이후 수분, 과일 금지.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콩팥은 낮 동안 계속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7시 이후에 수박, 오렌지, 키뿐 아니라 좋은 과일인 딸기나 체리까지 먹게 되면 자기 전에 콩팥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결과 밤에 소변이 자꾸 마려움, 다리 발붓기 심화, 다음날 얼굴 붓기 잠이 얕아지고 피로 누적. 이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콩팥 전문의들은 저녁 쉬 이후 과일 섭취 금지를 가이드라인처럼 강조합니다. 또한 수분 섭취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입이 마를 때 한 모금씩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이후 콩팥을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습관 하루 10분 하체 순환 자극. 콩팥은 혈액이 충분히 돌 때 가장 잘 작동하는 장기입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사고체는 쉽게 막히며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심장에서 콩팥으로 이어지는 혈류 속도가 평균 20~30%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에게의 10분 루틴을 매일 하라고 권합니다. 종아리 쓸어 올리기 3분, 발바닥 마사지 3분, 무릎 뒤 림프절 자극 2분, 발목 돌리기 2분. 이 동작은 혈류를 콩팥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올려주기 때문에 다리 붓기, 저림, 피로가 줄어들 뿐 아니라 콩팥의 여과 속도까지 개선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연구에서도 하체 혈류 자극을 꾸준히 한 노년층의 사고체 여율 FR평이 72% 상승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100세까지 콩팥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운동이 아니라 혈류순환이 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10년 젊게 만드는 하루 3가지 습관은 매우 단순합니다. 1일 아침 공복 15분 뒤 미지근한 물 120ml 저녁 이후 과일 수분 과다 섭취 금지 하루 10분 하체 순환 자극 루틴이 3가지만 지켜도 좋은 과일의 효과는 2배가 되고 잘못된 습관으로 콩팥이 무너지는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콩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결정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모두 묶어 여러분의 10년 후 콩팥을 완전히 바꿔줄 강력한 결론과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내용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알고 있지만 나이가 들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우리의 콩팥은 젊었었을 때처럼 모든 것을 걸러낼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외, 수박, 키위, 오렌지를 몸에 좋으니까 하고 꾸준히 드신다면 그것은 영양이 아니라 칼륨 폭탄,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 됩니다. 반대로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와 같이 콩팥의 여과 기능을 돕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요산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과일들은 여러분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천연치료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혈액검사 수치로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크레아티닌이 떨어지고 사고체 여화율이 올라가고 붓기와 피로가 줄어들고 숨이 편안해지고 밤에 쥐나는 증상까지 사라지는 변화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 만든다. 오늘 냉장고에서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넣고 언제 어떻게 먹느냐의 작은 선택들이 보여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결정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깨달은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갖고 있다. 단지 올바른 방향으로 도와주면 된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작은 변화들이 1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오늘 어떤 과일이 들어갈까요? 콩팥을 녹이는 과일입니까? 아니면 콩팥을 살리는 과일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걸음걸이, 후흡, 붓기, 수명까지 모두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플러스 좋아요, 플러스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콩팥을 살리는 과일을 먹겠습니다. 라는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100세까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가 바뀌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강민규 원장이었습니다.